일단은 오늘 진도가 완성되고 주말까지 모의고사 한 줄 정리 싹 다 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수능 특강 7개 진도 나가고 다가오는 평일에 S반이랑 M반 4개씩 진도 번갈아서 나가고 그거 각자 영상 보면 진도가 끝나거든. 그렇게 나가는 걸로 합시다. 뭐 오히려 학교에서 그거 시험 객관식이 35문제잖아. 그치? 내가 본 게 맞다면. 맞죠? 객관식 35문제. 그럼 거기서만 문법 문제가 한 9문제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문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본문이 변형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끝까지 못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신인데 문제를 다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특히나 막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외부 지문이 3개인가? 그 패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이 2개인가 3개인가 기억이 맞다면 요약문 문제로 나왔거든?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걸로 당황하는데 그냥 풀면서 너무 어려워도 우리만큼 꼼꼼히 준비할 수가 없거든. 내가 믿기로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 한번 생각해봐. 그 2년 동안 그 과정보다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고 믿고 있거든. 그래서 거의 3학년 때도 등급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상위권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무 풀면서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 진짜 이거 망했다라고 생각해도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은, 왜냐면 너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면 다른 애들은 더욱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게 당황해도 진정시키고 집중해서 그 내신 문제를 끝까지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걸 다 풀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도 다 못 풀었을 수 있거든. 이거는 그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항상 그랬듯이. 2번 지문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뭘 것 같냐 얘들아? 그쵸? 가정법? 과거가 쓰였죠? 예시야 예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내 머리에 뿔이 나면 어떨까? 막 이런 것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이런 언어가 있다면 어떨까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거든. 그럼 가정법 표현은 2번 형광펜으로 표시할게. if는 이제 뒤쪽에 가 있고 주절에 우주쿠마 중에 우두가 나온 거고, if 그 다음에 역시나 과거 동사가 나왔죠. 가정법 과거는 이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제 가정하는 거고, 역시나 2번 문장에도 조동사 우두가 쓰였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그러한 언어가 도대체 문맥상 어떠한 언어를 얘기하는 건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혹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러한 사실이 도대체 어떠한 사실인지, 이러한 사실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타협이 아니라는데 컴프로마이즈는 타협이라는 뜻도 있고 훼손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37번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어로도 그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hold to account,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묻다라는 뜻이죠. hold to account,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묻다. 그 다음 9번 문장에 이러한 헌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헌장을 의미하는 건지, 역시나 A가 맨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A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에 대한 답의 근거였잖아. 역시나 did나 this, 대시나 does가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 엄청 큰 그 힌트구나. 그 다음 일단 여기에서는 관점이 2가지가 나오잖아. 첫 번째 관점은 몇 번 문장에서 나오냐? 2번 문장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one prominent idea라고 하죠. 하나의 두드러진 생각은 혹은 견해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 선천적 이해가 있다는 거죠. 이미 타고나 감정은 되게 보편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몇 번 문장에 나와? 4번 문장이죠. alternative view. 근데 대안적인 관점이 뭐가 있냐면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의 이해는 후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그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대명사 to them에서 them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이 그러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39번. 계속해서 이 25년도 3월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공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문에서는 7번 문장에 디스 페노메논,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구조를 보자면 7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이 고유문 명사잖아. 지바쿤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주절의 동사는 어디 있냐 얘들아. explained that이잖아. 이 that절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process죠. 동사는 is. 여기 사이에 부사절로 이렇게 얼도로 묶이니까 얼도 안에 걸리는 이 make에 걸리는 동사 총 몇 개냐?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3개죠. 두 번째가 use 마지막이 룩이죠. 이렇게 3개 병렬되는 거. to 뒤쪽으로. 역시나 부사절 얼도 끝낼 때 고맙게도 쉼표가 찍혀있고 그 빨간색 네모 가로 즉 explained의 목적어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가로 닫으면 되겠네. 그 다음 40번 40번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장에 이것은 necessarily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부분 저 transfer of action 그 행동의 뭐 행동의 이송 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6번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일단은 부사절에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서 도대체 대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일단은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냐? author이죠. 이렇게 부사절로 묶이고 by definition 정의상 본래 the author 주어고 동사는 is잖아.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사 나오고 그러면은 이 the resulting process의 문장의 구성 성분은 뭘까? 문장의 구성 성분은 그쵸 무엇에? 그쵸 오운의 목적어죠. 오운의 목적어다. 오운의 목적어. doesn't own the resulting process죠. 왜냐면 가운데 끼어든 건 전부 다 부사니까. from the point on도 전명이잖아. intellectually는 보나마나 부사고. 그러니까 own의 목적어로 the resulting process가 되는 거고 resulting은 얘 지금 분사로서 결과로 초래되리라는 결과로 초래된 그 다음 마지막 질문에서는 이거는 그 철학이라는 건 이득도 보기 싫고 손해도 보기 싫고 있는 그대로를 되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학문이라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얘들아 어디 중괄호로 묶으면 될까? nor 그쵸? 첫 번째 부정어죠. 얘는 부정어구가 부정어구 강조인데 얘는 단어 하나니까 어가 되는 거죠. 단어. 구는 2개 이상이고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게 구고. 그럼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does it inspire로 이제 의문문 도치가 일어난 거죠.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은 틀리게 되냐 얘들아. it inspires. 부정어구가 문도로 왔으니까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it inspires를 쓰면 안 되는 거. 그 2번 문장에 inspire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 영정도에 inspire 있잖아. 그쵸? inspire. 거기 가면 되게 엄청 크게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어떤 것을 뭐 불러일으키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무슨 글을 보면 나도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처럼 고무하다. 불러일으키다, 고무하다. 원래 우리 영감을 주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웠죠.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여하튼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고 싶게.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but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risks랑 왼쪽에 있는 aims잖아.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 2개니까
내가 해석을 안 하고 구조 대충 보면 리섹스를 뭘로 바꿔올 것 같아? 리스? 크 마치 뭐랑 병렬되는 것처럼 어보이드랑 병렬되는 것처럼 꼭 해석을 병행해야 된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문법 문제 특히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문장의 컨베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텍트. 그러한 사실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거죠. keep, live, find 문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 여전히 넘어갑시다. 끝이네요. 질문에 있어서는.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1번 문장. 이제 글쓴이가 가정을 하고 있죠. 언어가 어떨까? 언어란 어떨까?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simplification, 단순화나 혹은 generalization, 일반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것은 언어일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언어냐면은 모든 단어라는 게 proper noun, 고유 명사인 그러한 언어일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너는 gloss over, 무엇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잖아. 얘 동의어 써줄게. 어법에 맞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over까지다. gloss over, skip, 건너뛰는 거죠. 혹은 overlook, 간과하거나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overlook. 왜냐하면 너가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라는 걸. 근데 어떤 차이냐면 뱀 사이의 차이죠. 근데 이게 어떤 뱀이냐면 약간 다른 뱀이죠. 어떠한 측면에서 모든 뱀이라는 건 그건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랍니다. 결국에 인간처럼 뱀도 각자의 고유명사처럼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더욱이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 자신의 또 동사를 갖고 있어야죠. 왜냐면은 모든 그런 오케이전, 상황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나 춤추거나 말하는 상황이라는 게 똑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을 하고 있거든. 완전 똑똑한 존재의 beings, 존재의 종, race, 그런 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네가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종인 거죠. 그러한 언어를. 그럼 여기서 그러한 언어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일단 결국에는 이거 A의 답의 근거가 될 뿐더러 내신에서는 순서별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는 거니까 4번 문장에서 찾을 거거든? 어디를 네모가루로 묶으면 될 것 같아? every event가 그것 자신의 동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똑똑한 그러한 존재의 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한 언어를 아는. 하지만 그렇다 한들 그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죠. virtually 사실상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익히기 위해서 모든 이런 이름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인다고 해도 또한 익혀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6번. 인간의 언어라는 건 다른 루트, 통로라는 걸 취했답니다. 길을 취했답니다. Many fewer names, 많은 더 적은 이름. 근데 정확성은 조금 상실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휘를 갖고 있는 거죠. 쉽게 획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조되고 있잖아. 1번부터 5번에서 가정한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이제 만들고 사용하는 종과 대조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인간이 쓰는 언어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한 것 같거든. 괜찮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타협한 거야? 타협한 건 아니야. 우리의 그러한 제한된 인지적 능력과 타협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덜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그러한 물체에 있어서 우리는 전달하고 있거든. 정보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 이러한 사실이라는 건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인간의 언어가 다른 길을 택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정확성은 좀 덜할지라도 쉽게 획득이 되는 기본적인 단어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길을 취했다는 건 또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여기서 those things는 무엇을 지칭할까? 8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그쵸? different object를 얘기하는 거죠. core 문형이죠. 목적어가 two different looking thing이고 목적격 보어가 spiders죠. 동명사죠. 두 개의 different looking 하이픈이 생략된 것 같아. 그쵸? 여기에 다르게 생긴 것들을 거미라고 부르는 것은 전달한답니다. 뭐를 전달하냐면 그것들이 아마도 8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weave 둥지를 짜는 거죠. 이제 거미줄 짜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섹트 곤충을 먹고 다른 두드러진 세부사항을 갖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랍니다.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로 봐야 될 것 같냐?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걸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뒤에 끝까지 일단 해석할게. 수요동사네. 그들에게 모든 그들 자신의 그런 개별적인 이름을 준다면, 붙인다면 위치의 선행사는 어디부터로 보면 될 것 같아? 대절이죠. 그쵸? 결국은 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를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특징과 그런 편리함을 갖고 있거나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를래? 6번이랑 8번이죠. 그쵸? 이 사람이 조금 어조를 읽는 게 중요하거든? 이 글쓴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 대놓고 네거티브나 파지티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자기 통제라는 것은 어이없게 이런 데서도 문법 문제가 출제돼. has been suggested 이런 걸 뭐 has suggested 형태로 바꾸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통제라는 건 제시가 되는 거지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된다.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된답니다. 근데 어떤 대안적인 방식이냐면 기술 산업에 책임을 묻는 대안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 알아서 할게 하는 거야. 그 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있잖아. 테크 로비스트 그런 기술 로비스트들이 자기 통제를 얘기할 때 그들은 묘사하지는 않는답니다. 설명하지는 않는답니다.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의사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랑은 달리 여하튼 2, 3번의 흐름을 연결시키는 게 결국엔 이 메디슨이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의학계랑은 달리 도대체 그 기술 산업은 자기 통제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 의학계랑은 달리 어떤 mandatory 의무적인 윤리적인 퀄리피케이션 그런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없는 거야. 노니까 역시나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동사에 not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그쵸? 알죠? 어떤 의무적인 윤리적 그런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없답니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기술 이그제큐티브 임원으로서 의사는 어떤 자격을 따야 되잖아. 근데 이런 엔지니어나 임원들은 그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enforceable 강제할 수 있는 산업의 행동 규범이라는 것도 없답니다. 계속해서 어떤 obligatory 의무적인 certification 인증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의무도 없답니다. 어떤 의무가 없냐면 두어야 될 의무죠. 공공을 그 이익 앞에. 그럼 결국에 얘들아 그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거냐? 이익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거다. 공공 대신에 대중 대신에 거의 consequences 결과가 없는 거야. 그 심각한 도덕적 그런 failings 그러한 실패, 결함에 대한 어떤 받는 그러한 처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실질적인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전명 이렇게 묶을게. 여기 형태에 뭐냐 지금 being suspended or struck over 동명사 추동태죠. suspend는 정직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정직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엔지니어로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진료 잘못하면은 이제 정직당하거나 스트라이크, 스트럭이죠.
그 의사 협회에서 제명당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몇 년은 보아왔답니다. 익스플로전, 폭발적 증가죠. AI 윤리 헌장의 더 라이크, 그 비슷한 것이거든. 기타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 가득 채워져 있죠. well meaning. 그 선의의 일반화. 무엇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강력한 컴퓨터에 대한.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잘할게. 인간을 우선시할게.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할게. 챗 GPT도 그런 식으로. 우리 잘하고 있어. 너네한테 도움이 되잖아. 이런 일반적인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헌장들이. 하지만 결과가 없다면, 그것들을 어기는 것에 대한,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이러한 헌장들은 단지 이빨 없는 그러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즉 무력한 선언인 거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동의어니까 3번 형광펜으로 써줄게. ineffective, 효과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디즈 찰터는 애들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AI 찰터, 그쵸? AI ethics charters.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냥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신뢰라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애들 의사나 변호사나 뱅커, 그 은행원, 파일럿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 있잖아. 선출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야. 근데 이 위치가 어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 그쵸? 얘네들은 전부 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법적으로 위배돼서 되게 징계를 받는데 도대체 테크 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테크만 제외야? 분명하지도 않아. 왜 그런지.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테크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어떤 누구도 실제로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 빨리 테크 산업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consequences, 영향을,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제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나을까? 알아서 해오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두 문장이라도 고를까요? 불러보세요. 그래야지 한 줄 정리할 때 좀 편하지. 1번. 일단 1번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죠. 그쵸? 자기 통제, 자기 규제라는 게 테크 산업에서 주창하는 것인데 또 뭐 골라야 될까요? (11번) 할까요? 11번.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데? 38번. 우리는 경험한답니다. 감정을 다양한, 명사 에러에 붙으면 형용사죠. 다양한 신체적 감각으로서 경험한답니다. 예를 들면 어때? 비팅, 역시나 현재 분사죠. 뛰는 심장, 그 다음에 스웨티, 땀나는 손바닥,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긴장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체적 감각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다른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거든. 다른 사람에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해? 그들의 표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내 감정은 내 신체적 감각으로, 다른 사람은 또 그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걸로. 하나의 두드러진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고정된 일련의 기본적인 감정을 갖고, 근데 이게 보편적이야.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우리 종 내에서. 그 눈에 띄게는 일단 난 여기에서 끊을게요. 이 보편적 감정이 동격으로 처리할게. Emotions that are universal. 그것의 사례. 행복, 슬픔, fear, 두려워, surprise, 놀라움, disgust, 역겨움, 그 다음에 분노 같은 거.
우리가 얘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 표현. 우리가 the world gravity 중력이라는 단어를 붙였잖아.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해.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였냐면 어떻게 물체라는 게 이동하는지 그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중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단순히 우리도 단어를 붙인다는 거죠. 무엇에? 각각의 이러한 선천적인 타고나고 보편적인 감정에 일단 그러한 단어라는 게 이용 가능해진다면 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뭐야? 감정은 선천적이야. 원래 알아. 그냥 그 후에 명명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대안적인 관점이 뭔지 알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야. 감각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센세이션인 거 알죠? 그쵸?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나 그 우리가 보는 표정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이해한답니다. 언제야 이해하는지 알아? 우리가 단어를 붙였을 때 그것들에. 즉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sensations랑 expressions죠. 결국에 우리가 develop, 만들어낸다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inherit, 물려받다.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을 물려받는다기보다 그게 후천적이라는 거죠. 감정도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시까지 들어주거든.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은 분류 못해. 표정 분류 못해. 뭐로써?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언제까지 그런 줄 알아? 그들이 렉시콘, 어휘 목록이라는 걸 습득하기 전까지 그 감정에 대한 단어의 어휘 목록을 충격적이죠. 난 원래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한 단어를 갖기 전에 그 얼굴 있죠. 우리가 얘 간주동사죠. 뒤에 목적 없죠. 화나거나 슬프거나 두렵다고 느끼는 그러한 생각하는 그런 표정은 전부 다 뭐로 분류되냐면 지금 얘죠. 덩어리가 be categorized as 이거죠. 전부 분류가 된답니다. 함께 unpleasant, 불쾌한으로. 그래서 너네 1, 2학년 때 읽었던 지문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감정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아야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지문도 있었거든. 그냥 막 개 좋아, 개 맛있어 이런 것보다는 와 진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기쁘다밖에 떠오르지 않네. 단어를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감정에 대한 그쵸? 그런 감각을 경험하고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observing이랑 experiencing이죠. 감각을 경험하고 그들의 expression, 그런 표현이라는 걸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있는 우리는 발달시키는 거랍니다. 1년의 개념이라는 걸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위치될 수 있는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로 문장 완전하죠.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남아있지 않아도 완전한 거죠. be placed가 수동태니까. 여기서 그런 단어는 어디로 연결시킬까? 그쵸? words for emotion. 그 심지어는 그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서는 우리 도덕성 있잖아. 옳고 그름. 그것도 어른이 알려주는 게 아니래.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거래. 놀면서. 그런 지문이 나오더라고. 여하튼 주제문은 7번으로 고를게요. 39번.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역시나 29번 지문이 제외된 거 기억해라. 그거 알죠? 그거 정신분석 관련된 지문 어려웠던 거. 29번 지문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지문이거든 이게. 정신분석. 일단 보자.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주동사 나오네. think of A as B. 그들 스스로가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해. 우린 어떻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해? 나는 unbiased. 난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most of the time, 대부분 unbiased의 동의어 impartial. part가 부분이잖아. 근데 부분적이지 않은 거니까 결국엔 공정한이란 뜻이 있어. 그 다음에 fair play 해야 된다고 하죠. fair.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는 얘 간주동사죠. 역시나
consider A as B처럼 as가 생략됐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비슷하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뭐랑 비슷하냐면 blindfolded, 눈 가리개를 한. 그 알죠? 그 정의의 여신상. 그쵸? 그 저울 들고 있는 거. 눈 가리개를 한 Statue of Liberty가 아니라 Statue of Lady Justice,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평가하는 거죠. 컴피팅, 상충하는 주장을 편견 없이, 감정도 없어, 동기도 없어, 나는 공정해, 공평해, 객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인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그러한 편행되지 않은 이성이라는 건 실제로 꽤나 elusive, 이 단어가 중요하죠. 찾기 힘들어. 찾기 힘든 특징이야, 인간에게서. 얘의 반이어 써줄게. 찾기 힘들다는 거는 거의 없는 거라는 거잖아. obvious. 분명한 특징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반이어로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되냐? 주제문은 3번으로 할게. 대부분 사람들은 오토매틱 파일럿, 자동 조정 장치에 있어.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오토매틱 파일럿 모드에 있다는 게 개인들이 행동한다.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고 행동해. 리플렉션이 없어. more often than not. 더 자주 그들이 그 조심스럽고 deliberately, 신중하게 생각한다기보단 deliberately, 신중한, 그 고의적인 이런 뜻이 둘 다 있으니까. 그 대부분 심지어는 개인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면밀히 생각해 보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어려울 거거든. 동기적 목표라는 게 편향시킬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고 과정이라는 걸.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그들의 그 추론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아주 단순하면 내가 정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정시를 하고 싶은 사고 과정이 나오죠. 나 정시할까 내신할까 둘 다 해야 되나? 사고 과정이 돌아가잖아. 그 다음에 이런 추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기라는 게 편향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뒤에 나오거든. 동기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엔 공부를 하기가 싫어. 공부를 하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정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공부 덜 해도 되잖아. 지박 쿤다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신조어를 만들었거든. 코인 신조어를 만들다. motivated reasoning,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거든.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얘들아? 6번 문장이죠. 개인이 최선을 다할지언정 어떤 동기가 우리를 이제 편향되게 만드는 현상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네, 젠장.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인간이 편향되어 있다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록 개인이 well thought, 동의어 써줄게. 신중한이란 뜻이거든. deliberate 쓰시면 됩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해. 그치? 너네도 너네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잖아. 그러니까 신중한 결정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증거 보는 거죠. 정시에 성공한 선배들의 후기.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양쪽의 이슈를. 정시나 내신 둘 중에 누가 더 잘 갔나. 근데 과정이라는 게 이미 어때? 오염돼. 그 동기에 의해서. 근데 이 동기 그들 스스로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 그 사람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이미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의어 corrupted, 부패된 거죠. corrupted. 그 다음에 stain이 얼룩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얼룩지게 되는 거죠. stained. PP 형태로 써야 되니까. 됩니까? 개인의 동기라는 것은 그들이 allow를 향하게 한답니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더 carefully, 면밀하게 어떤 정보로.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는 거죠. 다른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는 거야. 정시에 성공한 사람 무시해버려. 다른 정시에 실패한 대다수. 뭔 말인지 이해되냐? 혹은 그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한답니다. 그 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얘 문형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어제 해석은 되는데 얘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while 뒤쪽으로는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되겠죠. while은 분사 구문이죠. being hypercritical. 그 다음에 역시나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한답니다. 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선호하는 정보죠. 맞기를. 내가 원하는 정보 정시하고 싶어. 그거는 맞다고 평가하고 싶은 거고, 동시에 반면에 엄청 비판적이 되는 거죠. 결함에 있어서는 정보에 그들이 틀리기를 선호하는 정보에 있어서는 결국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주제문은 그 7번으로도 잡을게요. 3치를 나는 그 표시해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글쓰기가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그거 정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글을 쓰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 동기를 알 수가 있겠죠. 주제문부터 볼게. 주제문이란다. 요약문부터 볼게. 요약문이 주제문이죠. 새로운 개념 있잖아. 지적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프로그래머에게는. 그러면서 얘도 조심해라. 잠재적인 소유권을, 결과를 그 컴퓨터의 탓으로 하는 거죠. 그 컴퓨터의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 얘가 ownership, 결과고 이 컴퓨터가 원이 되는 거죠. A를 B의 탓으로 하다. 잠재적인 소유권을 컴퓨터 그 자체의 원인으로 하다. 됩니까? 돼요? 돼. 그러면 1번 문장. 역시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가정이 된답니다. 뭐라고 가정되냐면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동격, 즉 알고리즘의 생성이라는 게 알고리즘의 생성이죠.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이게 인간의 창조물이랍니다. 또한 괜찮나요? 괜찮아요? 메타라는 건 결국 맨 위에 있는 거다. 메타인지라는 건 결국에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처럼 메타 알고리즘도 그런 거네.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인간 프로그래머들이 얘도 조심해라. must have pp.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최초의 알고리즘을.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죠. 결국에는 새로운 근데 이런 최초의 알고리즘이 결국엔 뭐했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그러해서 최초의 프로그래머들은 통제 하에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왜냐면 알고리즘을 처음 만들어낸 건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어디부터 3번 형광펜이요? 어딥니까? 그쵸?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그 원래 아이디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 이제 구구절절 밑에서 얘기해주죠. 구구절절. 휴먼리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구상된 아이디어와는 달리 인간에 의해서 구상된 아이디어와는 달리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에서 그 저자는 지적 소유자거든. 그 아이디어에. 근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과정이랍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정의하고 묘사하고 실행하죠. 일련의 행동이라는 걸. 괜찮냐? 근데 결국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 결국엔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 이러한 행동의 이전 동안에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가능하답니다. discrepancy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불일치 차이가 발생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원래 의도와 실제 결과에서. 일단은 이런 the transfer of action은 어디로 표시하면 될까요? process로 합시다.
넘어갈게요. discrepancy의 동의 써줄게. inconsistency. 불일치죠, 불일치. inconsistency, 불일치. 그러니까 4번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에 있어서 뭔가 소유권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만들어 놓고도 다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기 의도를 모르는 것 같거든? 의도 없이 그냥 마구 만들어낸다는 얘기인지. 일단 넘어갈게요. 6번. 만약에 그것이 발생을 하면 그러고 나서는 by definition 정의상 알고리즘의 저자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지적으로 그 지점부터는 결과로 나오는 과정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결국에는 오운과 오브의 목적어네. 오운의 목적어기도 하고 오브의 목적어이기도 하네. 그쵸? 이렇게 쓰면 되려나? 오운의 목적어. Not in control of the resulting process. 이렇게 걸리는 거다. 그 다음에 on the resulting process. 뭔 말인지 이해되냐?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있잖아.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intrinsically 원래는 연결이 돼 있답니다. 무엇과 연결이 돼 있냐면 예측 가능성에, 그것의 결과에, 즉 그것의 지적인 통제.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예측까지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의 통제가 부재하다, 그쵸? 그렇다면은 그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신에 be credited to 누구의 공으로 돌아가게 돼? 장치의 공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즉 그 컴퓨터에게로. 지금 이렇게다. 이렇게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메타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그것의 원천은 알고리즘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잡하네요. 됩니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갑시다. 41번.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결국에는 철학과 번역에 대한 글이죠. 문학적 텍스트를 번역한다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리고 대시생략도 있다. 여기 이때 가주어 진주어. 자주 be said 일컬어진답니다. 그 불가피한 손실이 있다고, 그 번역에는. 그러니까 해리포터 생각해봐. 영어로 쓰여졌잖아, 조앤 롤링에 의해서.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때? 어렵기도 할 뿐더러 영어의 묘미를 잃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건 빈번하게 오히려 창의적인 리렌더링, 재번역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게 제공하죠. 이득의 가능성을 그 번역에 있어서 또한.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오히려 좋아. 한국식으로 유머러스하게 풀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은 대조되는 사례거든. 그 문학 작품과는. 세탁기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잖아. 또한 그것이 영감을 주지도 않죠. 불러일으키지도 않아. 같은 창의성을. 하지만 4번 문장도 구조가 어렵다. 주어가 미죠. 그 다음 might 포지션이 동사가 되는 거고, 구조는 전명으로 묶이면 되죠. between A and B. 하지만 그 대립의 측면에서, 문학과 비문학 언어의 그런 대립의 측면에서 우리는 where,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철학이라는 언어를. 철학은 문학일까 비문학일까? 근데 철학은 전달하길 원한답니다. 그것의 사실을 인텍트, 있는 그대로 전달하길 원한답니다. 손실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득도 받고 싶지 않아. 혹은 최소한 그것은 hesitate, 이거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제공하길 꺼려. 그것의 진실을
번역으로 뭐가 없으면은 하고 싶지 않아? 더 많은 clarification, 해명이 없다면, 설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설명해야 되는 거야. 왜? 있는 그대로 가고 싶거든. explanation, 동의어로. 더 많은 설명이 없다면. 근데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그 이득이라는 게, 즉 그리고 깊이의 이득이라는 게 그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려면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스타일리스틱, 문체적인 손실을 상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영어의 묘미가 사라져서 상쇄시켜,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 옵세팅의 동의어 써줄게. 밸런싱, compensating. 그 손실 있잖아.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이 뭔지 알아?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즉 동격, 진실의 compromising, 훼손, 손상. 아깐 타협이었는데 여기에서 손상시키다의 동명사로 나와 있죠. 동의어로 weakening, 약해지는 거죠. 의미가 약해지는 것, 의미, weakening, 그 다음에 endangering,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죠. weakening, endangering, 진실이. refuse가 아니라 prefer로 고치면 된다.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겠어? 투부정사의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위치 되기를 원하죠. 비문학적인 언어의 측면에 그 다음에 그거 스스로를 묘사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unstylish, 문체가 없는 언어에 예를 들면은 바디오의 수학적 글쓰기와 같이 부사절적 속사. 어떤 번역가도 그래서 촉구되지 않아. 자극되지 않아. 뭐하도록? 무례한 거죠. 철학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례하거나 대담한 행동에 창의적인 다시 쓰기에 그런 짓 하면 안 돼도 철학에 화가 많이 나죠. 만약에 철학이 그것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고 의미하면 될 것 같아. 영향력 넓히고 싶다? 그런데 피하고 싶다? 제한되는 건 피하고 싶다? 국가적 지역적 전통. 그러니까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러한 묘미를 잃는 그런 이런 제한되는 건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번역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야. 철학적 진실을 전달할 그쵸 세계 어떤 경제적 fluctuations 그 변동 없이 손실과 이득이라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결국엔 철학이라는 거고 선택지의 답을 고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요? 몇 번? 1번, 2번, 그쵸? 2번. 철학을 번역하는 것, 진실의 추구, as it is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얼타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다들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어디 안 했냐? 6번 문장에 대해. 6번 문장에 대 나눴네요. 하은아 어디에 있니? 이거요? 그쵸, 디스크레펀시죠. 그러한 불일치라는 게 발생하면 알고리즘의 저자는 통제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예측 못한 거니까는 결국에는 디스크레펀시에 연결시킵시다. 안 했네요. 어디에 있냐 민지? 그쵸? 여기 할게요. 안 켜져 있냐? 나는 보이는데.